don't know. I don't know. I swear I don't even know what happened. I don't even know.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요. 인생이 이럴 줄 몰랐을 때 볼 법한 영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입니다. 그때 내가 배신감이 진짜 몸서리쳤죠. 에이, 발등 내! 아, 드립니다. 발등 드려요. 이야. 오피셜로 팩트체크. 뇌피셜로 취향 저격. BTV만의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올린 알짜배기 영화들만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덤으로 얹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쫀쫀하게 분석하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신박하게 리드하는 크리에이터 리드무비 김종길 인사드립니다. 아픕니다. 아파요. 맞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배신감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그런 영화 속 스토리를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요. 인생이 이럴 줄 몰랐을 때 볼 법한 영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입니다. 에이, 발등 내! 아, 드립니다. 발등 드려요. 이야.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소개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하고 싶기도 했었어요. 지난 4월에 개봉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영화 바로 공기살인입니다. 가습기네요? 네, 집이 많이 건조해서요. 저 방에 가습기가 있네요. 그것도 2대씩이나. 애 안 키워봤어요. 애 키운 집에 가습기는 필수잖아. 왜요? 뭐가 잘못됐나요? 네, 아닙니다. 2011년에 세상에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죠. 맞아요. 세상에 알려지고 11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 결론을 맺지 못하고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요. 결과를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도 너무너무 화가 나. 그리고 화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태훈의 6살 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아내는 급기야 세상을 떠나는데 비슷한 사례들을 모아 원인을 밝히고 보니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었던 거죠.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무려 17년간 전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던 가습기 살균제 아이깔끔이가 원인 미상 폐질환 환자들의 주요 발병 원인이라는 주장이 한국대학교 병원 의료진들로부터 처음 제기됐습니다. 통상 담배와 폐암이 10배, B형 바이러스와 간암이 20배인 것을 감안해 볼 때 가습기 살균제의 47.3배라는 수치는 놀라울 수밖에 없다는 의료계의 의견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믿었던 가습기 살균제에 발등이 찍힌 거잖아요. 너무하나. 피해자들이 대부분 집에서 가습기를 사용한 엄마와 아이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라서 더 화가 나는 거죠. 특히 주인공 태훈을 의사로 설정해서 이 태훈이 직접 부인의 몸에 칼을 대서 부검을 해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2011년 4월 3일 이름 한길주 부검 시작하겠습니다. 참사는 일어났는데 가해자가 없는 이런 기괴한 참 일이죠. 이런 분노를 자극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시가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라 치면 그중에 몇 명이나 우리 깔끔으로 썼을까? 아마 1,000만 명은 넘겠지. 우리가 그렇게 팔았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1,000만 명 다 죽었니? 그중에 고작 몇 명 죽은 거야. 재수없는 교통사고 같은 거라고 이게. 사실 제가 이 실화 바탕으로 한 영화들을 볼 때 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미 피해자가 있는 사건일 경우에 네. 더 그런데 2차 가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장 큰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아픈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가. 얼마나 아픈 마음을 잘 다독여 주는가. 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는데 사실 이 영화는 그 부분이 너무너무 잘 반영이 된 영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또 현실 공포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맞아. 특별한 사람들이 겪는 게 아니라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이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그렇죠. 도어락, 맨홀, 살인의 추억 등처럼 일상의 공포를 다룬 영화라는 점에서도 이 영화가 의미가 있습니다. 살인의 추억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영화가 왜 이렇게까지 신뢰가 가나, 모든 게 믿음직스러운가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게 다 주인공 김상경 씨 때문이다.
김상경 씨 덕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살인의 추억, 화려한 휴가, 그리고 1급 기밀 등 실화 모티브 영화에서 억울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뭔가 진상을 파헤치는 실화 전문 배우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에서 김성경 씨만큼 그 완급 조절을 잘하는 배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들 정말 대단하다. 대체 뭘 잘했다고 다들 이렇게 당당한데? 당신들이 허락해줘서 팔린 거잖아. 그래서 죄 없는 사람들이 죽은 거잖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이 찍히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경험도 없겠죠. 심지어 29년을 부부로 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통보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신 저요? 어떠세요? 전 바로 우리 이혼했어요 신청할 거예요. 나는 못 참아. 왜? 뭐 이유는 알려줘야지. 아, 그냥 바로 신청해서 다시 재회를 한 다음에 거기서 뭔가 그 왜 나한테 이혼 통보를 했는지 이유를 알아가겠다. 그리고 돈도 출연료를 벌고. 받겠다. 그렇지. 이런 상황에 놓인 부부를 아주 섬세하게 보여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목부터 의미심장한데요. 영화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I want to leave. I know this is all a shock. But I do truly believe you'll come to see it's for the best. 남편 에드워드가 29년을 부부로 지낸 아내 그레이스에게 갑자기 이혼을 통보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제가 잠시 얘기하기도 했지만 요즘 한창 이 이혼 예능 프로그램이 유행처럼 정말 네.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영화 버전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 그리고 인물들의 섬세한 심리 묘사, 그리고 칼날 같은 말이나 눈빛, 그 감정이 스크린 밖에서 막 나를 쏘는 것 같아. 그래서 보는데 진짜로 이런 마음이 들까라고 자꾸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더라고요. What's this? While I was writing them and hiding them in all the places where he might find them, it made me think it really could happen. He really would come back. 영화 초반부터 부부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아내 그레이스가 집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남편 에드워드가 집으로 돌아와서 뭐 눈인사도 하지 않고 굉장히 무미건조한 대화를 이어나가죠. Good day. Much the usual. How was your day, Grace? What? Oh, yeah. 어떤 마음이에요? 들어오면 허그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그요? 가족끼리요? 내가 생각하는 결혼은 그런 게 아니야. 그 부부 사이에서는 사실 뭐 이렇게 사이가 좋을 때는 굉장히 또 좋을 수 있지만 이 영화처럼 29년 동안 살면서 뭔가 권태로움을 느낄 때는 이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처럼 서로가 약간 대면대면하고 뭔가 무미건조한 대화를 나누고 뭐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이런 게 좀 흔하기도 하죠. Next week we'll have been married 29 years. Yes, I suppose we will. Do you have something in mind? What do you mean? Will we go out for dinner? If that's what you'd want. 알고 보니까 이 윌리엄 니콜슨 감독이요, 실제 부모님의 이 별거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 아들 제이미의 시선이요, 그 어린 이 감독이었을 때 자신의 시선과 같은 거죠. You grow older now. You're still ahead of me, as you'll always be. Forever further down the road. Forgive me for needing you to be strong forever. Forgive me for fearing your unhappiness. 이번에는요, 제가 실제로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가져왔습니다. 몬스터 호텔인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애니메이션은 몬스터 호텔 2예요. Annie, are you okay? Yes, it's just a little harder to catch my breath since I'm pregnant. Yes, well, I guess that would make it more... What? Woohoo! I'm gonna be a grandpa! And I'm gonna be a dad! 이 편은요, 손자 바보가 된 드라큘라 드라게의 이야기를 흥겹고 따뜻하게 그렸는데요. 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드락은 극성 할아버지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낳자마자 이 드라큘라 혈통을 이을 생각에 아주 흥분을 하는데요. A healthy little vampire. Or human. Yes, a human who can fly as a bat.
애니메이션이지만 이 데니스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 뽕글머리가 너무 귀엽잖아요. 맞아요. 너무 귀여운데요. 그 돌잔치 때 저도 이미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Oh, you're okay, Denisovich. His name is Dennis, named after my father. It's not his vampire name. Huh. Are we sure he's a vampire? I mean, not that it's a bad thing, but shouldn't he have fangs and that pasty skin you guys have? Maybe he'd be better off where we live. There's more humans there. What? We get it. 몬스터 집안이라면은 이 송곳니가 나와야 되는데 네. 안 나. 누가 봐도 인간에 너무 가까워. 이때 인간을 닮았다, 아니다 드라큘라를 닮았다 서로 막 싸우는 장면도 너무 웃긴데 그래도 드락은 포기하지 않고 이 손자에게 몬스터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I'm going to teach you how to turn into a bat, like me. See? Cool. Yes, cool, like I said. Now you try. I'm a 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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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드락 입장에서는 진짜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를 했었는데 결국은 태어나 보니 인간이 닮은 거잖아. 네. 믿었던 손자한테 발등을 쾅 찍히는 할아버지였죠. 와, 이게 애니메이션인데 저도 이렇게 공감할 줄 몰랐습니다. 제가 딱 데니스 나의 아이를 키워서인지 더 공감이 됐는데요. 극 중에서 엄마는 인간 세상의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할아버지는 몬스터로 키우려고 하잖아요.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Mommy, wonder I'm what too you old are. for lullabies. What? That's not how that one goes. This is the way most people sing it. Most people? What's wrong with suffer, suffer, scream in pain, blood is spilling from your brain? 부부끼리 아니면 조부모와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를 두고 이 육아 철학이 안 맞는 경우가 조금 흔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저도 육아 대디로서 더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자막 버전을 보면요. 드락 역에는 아담 샌들러가 열연을 했고요. 그리고 마비스 역에는 셀레나 고미즈, 그리고 조니 역에는 앤디 샘버그 등 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연기를 펼쳤습니다. 저는 이번에 두 번째로 봤을 때는 더빙 버전을 봤어요. 한국말 버전을 봤는데요. 당시에 이 컬투가 더빙에 참여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 두 명이서 구역을 합니다. 우와. 2인 구역. 야, 그러면 안 돼. 붕대 젖으면 곤란하거든. 내가 안 그랬어. 방해하지 마. 주인님 지금 막았어. 당시 정찬우 씨가 인터뷰에서 밝힌 게요. 투명 몬스터 역할이 제일 힘들었대요. 왜냐? 입을 언제 뻥긋뻥긋하는지 아예 그러네. 보이질 않으니까 주변 리액션이나 그냥 적당히 시간을 보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이밍 잡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자기야 완전 보고 싶을 거야. 나 없다고 울면 안 돼. 우리 사랑 영원할 거니까. 정아 씨는 사춘기 시절 혹시 그 믿는 도끼 발등을 지켰다 뭐 이렇게 할 만한 에피소드 추억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제가 또 부산 시대표 또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이 스케이트 선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 링크장에 처음 데려갔을 때 저를 뭐라고 하고 데리고 갔냐? 나 운동 싫어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이쁜 언니들이 하는 그 발레리나처럼 돌 수 있는 피겨를 가르쳐 준다고 했단 말이지. 네. 나를 피겨 가르쳐 준다고 해놓고 갑자기 오빠들이 있는 그 스피드판에 나를 집어넣은 거야. 나 쫄쫄이 입기 싫었거든. 네네. 나 헬멧 쓰기 싫었거든. 나 이쁜 옷 입고 싶었는데 엄마가 나를 쫄쫄이를 입히면서 갑자기 스피드를 하라고. 그때 내가 배신감이 진짜 몸서리쳤죠. 그렇겠네. 뭐 10대 때는 그리고 또 베프가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베프의 변심으로 세상에 혼자 막 덜렁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가끔 이렇게 들 때가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영화 속 소녀도 그런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죠. 영화 지랄발광 17세입니다. 오, 제목 과격한데 너무 딱 맞아. 이 이상은 없고 이 이하도 없어. Look, I don't want to take up a ton of your time, but I'm gonna kill myself. I just thought that someone should know. I don't really know how this works. I'm probably gonna jump off an overpass in front of a semi. So, or a U-Haul, maybe just on a bus. I'm not gonna be a dick and make people watch, but it has to be big. It's gotta be so big that it just, done, kills me, lights out. 이 영화의 주인공 네이딘, 이 네이딘이 어떤 캐릭터인지를 잘 살펴보시면
지랄, 예. 예. 이렇게 바로 반응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좀 그런 구석이 있는 소녀인데요. 자신에게 가장 관대하고 자상했던 이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엄마는 자식보다 본인 인생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 엄마의 피를 물려받아서인지 하나라고 있는 이 오빠 대리언은 자기밖에 몰라, 지밖에 맞아요. 몰라. 근데 더 억울한 게 이 이기적인 놈으로 보이는 이 오빠 놈이 잘생겼어. 몸도 좋아. 근데 공부까지 잘해. 그러니까 네이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꾸 열받고 나를 열등감의 세계로 빠뜨리게 되는 게 나의 혈육인 거지. Oh my God. Can you please look at that stupid shirt my brother's wearing? How does he not realize that all that does is scream, I have a body complex worse than a girl? How much does it even work out now? It's OCD.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일은 유년기 시절 왕따를 당했던 네이딘을 위해 선뜻 베프가 돼준 친구 크리스타가 있는데요. 이 절망에 빠져 사는 네이딘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존재가 바로 이 크리스타였는데 얘도 점점 본의 아니게 이 네이딘을 외롭게 한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크리스타가 방금 정아 씨가 말씀했던 그 네이딘의 오빠 데리언과 사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You can't can't have both. It's me or him. Pick. No, I'm not gonna pick. It's me or him. Do you want him? Nadine, or do you want Nadine, me? this Why isn't a can't you choice. just say me? No, him I'm or not me gonna- now? No, I'm not gonna You know pick. what? Then we're done. 그러니까 이거는 제 형제 자매가 저랑 가장 친했던 사람과 사귄다 이런 거잖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처음에 근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인정할 수 없을 받아들이기가 것 힘든 같다. 건가? 네. 어떠세요? 저는 실제로 비슷한 일이 일어날 뻔했었던 게 저희 외삼촌이랑 저랑 11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에 갔을 때 이 외삼촌이 솔로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이모들이 농담처럼 정아야 뭐 학교에서 뭐 예쁜 언니 있으면 외삼촌 소개 좀 시켜주고 그래 이런데 그때 나는 그게 너무 징그러운 거야. 어떻게 내 친구를 우리 외삼촌한테 소개팅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랬는데 지금 그 외삼촌이 그러니까 50을 바라보는데 네네. 아직도 싱글이에요.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에도 캐스팅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제작진은요, 이 주인공 역할의 배우를 찾기 위해서 무려 1000명이 넘는 배우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신인은 물론이고요, 배우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연기를 해본 적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오디션의 문을 활짝 열어준 건데요. 그래서 이 헤일리 스테인펠드도 오디션을 봤는데 여기서 그냥 아주 그냥 게임 끝이라고 하죠. 더 볼 필요 없어, 끝. 제작진의 눈에 이 스테인필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네이딘 그 자체가 걸어 들어왔다가 네이딘이 나갔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Aren't you Darian Franklin's sister? Yep. Do you watch TBS ever? Sometimes. There's this old movie it's always playing on there. They play twin brothers, only Arnold's all tall and buff. Yeah, and the other guy's like little and funny looking. Yes. God, twins. Yes. I love that movie. So good. Love that movie. You and your brother kind of remind me of that. 이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몇 장면은 선생님 브루노와 티키타카를 주고받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굉장히 꿀잼입니다. Mr. Bruno, I didn't have a chance to do the homework last night because, well, I don't know if you know this, but my dad passed away. It's just been really hard to do anything. Date of passing? Sorry? When did he die? 2011. Yeah, I have a 1-year expiration date on freebies for the dead and dying. 믿는 친구에게 발등을 찍히는 건 사실 어른이 돼서도 너무 아파요. 배신은 정말 참을 수가 너무 없죠. 아파. 아마 이 영화를 본 분들은 라고 할 것 같은데요. 당시 조인성이 아주 흉악한 범죄 조직원으로 변신해서 화제를 모은 영화입니다. 비열한 거리죠. 108동 503호 최선덕 사장님 돈 갚으세요. 남의 돈 고갔으면 갚아낼 거 아니야. 108동 주민 여러분 503호 최선덕 사장님 때문에 처자식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비열한 거리 하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바로 이 노래도 굉장히 유명해진 이 영화 덕분에. 지난번에 노래를 한번 트니까 네.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 그러니까 다 내려놨어. 네, 다 하면 내려놨습니다. 된다고. 이 영화는 배우 조인성 씨가 26살에 찍은 작품입니다. 그 전에도 잘생기고 굉장히 좀 핫스타, 핫가이로 불리던 배우였는데 사실 이 영화 이후에 연기파 배우다, 연기까지 잘하는 배우다라고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한때 이민호 씨 등 정말 남자 배우들이요. 뭐 어떤 영화 해보고 싶어요? 어떤 캐릭터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비열한 거리의 병두 역할을 콕 찍을 정도였어요. 영화를 보면 삼류건달인 병두가 가장 비열할 것만 같은데 인간의 비열함을 가장 잘 나타낸 캐릭터는 바로 의외의 인물이죠. 바로 병두의 친구 민호입니다. 너무 열받아. 당시 민호 역을 맡은 남궁민 씨가 국민 악역으로 등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남궁민 씨가 이 역할 진짜 하기 싫었다고 해요. 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시나리오를 딱 읽어보니까 이게 그냥 못된 정도가 아니라 너무 비열한데 비겁하기까지. 맞아, 야비하고 막 얍삽하고. 그러니까 안 하고 싶었대. 당시 남궁민 씨 소속사 대표가요. 남궁민 씨한테 잘 생각해봐라. 지금 조인성 말고 제일 많이 나오는 분량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딱 생각했는데 나야. 그렇지. 민호야. 그러니까 바로 설득이 된 거지. 이후에 민호 캐릭터 분석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 역할에 대한 당위성을 계속해서 준다기보다는 차라리 이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완벽한 그 비열한 민호 캐릭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두고 봐, 이 들아. 내가 죽인 거 하나 가지고 온다. 이 영화에는 띄건들도 많습니다. 병두 대사 중에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건달은 말이야. 굶어 뒤져도 자존심 하나로 가는 거예요. 자존심 버리는 순간 뭐다? 양아치다. 당시 이 순간 뭐다? 양아치다. 이런 대사가 한동안 유행하기도 했고요. 맞아. 그리고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점점 인정하게 되는 말이 또 있습니다. 병두야,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딱 두 가지만 알면 돼.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이게 바로 황 회장의 대사죠. 그럼 내가 성공을 하고 싶으면 지금 종길 씨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알면 되겠네. 아, 저는 지금 빨리 퇴근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늘의 최고다 오션 믿는 도끼의 발등 찍혔다를 주제로 다양한 영화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한 기자 최정아의 무비 헤드라인은요. 여러분의 금도끼, 은도끼가 영화 취향을 찍어드립니다. 크리에이터 리드무비가 뽑은 최고의 프레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You see, I don't really have any friends at the moment. Maybe. Nobody likes you. You're a 오늘 최고다 오션에서 소개한 영화들은 콘텐츠의 바다 오션에서 자신 있게 맑게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보고 싶을 때 이리 오션. 가성비 좋은 콘텐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어서 오셔. 다음 주에도 즐거운 영화 토크 매력 속에 동동 빠져보셔.